우리가 이런 단기적인 변화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변화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과정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요소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제 불평등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불평등은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이런 어느 한편에 서 있는 그런 의미의 불평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자, 앞에서 본다라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어, 비의료 수단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약이 없는 거죠. 약이 없어서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거리두기인 거죠. 생활 속에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데 생활 속에 거리두기가 된다라면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기업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재택근무를 누구나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 제가 재택근무라고 했을 때 뭐 점심 저녁을 나가서 사 먹지도 않겠다. 그럼 제가 해 먹거나 자, 제가 해 먹는 것도 귀찮으면 시켜 먹겠죠? 배달할 겁니다. 그게 아니면 내가 해 먹겠지만 마트에 가는 건 부담스럽다. 그럼 누군가에게 쇼핑을 대신 시키겠죠. 이제 미국인 같은 경우 이제 쇼핑 대행업이 활성화되는 이제 그런 문제를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택근무를 통해서 집에 있는 사람은 노출이 적기 때문에 감염될 위험이 낮습니다. 그렇지만 배달이나 쇼핑 대행을 하는 사람들은 접촉의 수가 넓고 범위도 넓어지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어, 즉 비의료적인 수단으로 대처를 하면서 재택근무란 방법을 썼지만 재택근무를 유지시킨 하나의 또 하나의 작동 원리를 보면 상당히 불평등한 피해, 피할 수 있는 기회, 즉 감염병 전염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그런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뒷받침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다음에 우리가 크게 지금 어차피 약이 개발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논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 치료비나 예방접종에 필요한 그 비용들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지, 즉 가격이 얼마가 될지도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너무 비싸면 사실은 모두가 약을 맞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선택적으로 약이 공급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랬을 때 그럼 또 누구에게 먼저 공급할 것인지, 뭐 노인에게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어린아이에게 먼저 할 것인지 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의사결정들 해야 될 상황 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런 것들은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가격과 연결돼 있다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럼 적정한 수준의 백신 가격은 얼마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다음 이제 교육 분야를 본다라면 전통적으로 소득과 교육은 비례합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확인이 되는데 지금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대부분 재택 집에서 교육을 합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맞벌이여서 그냥 아이들이 알아서 하는 이제 그런 집도 있고 그게 아니면 과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학원을 보내서 해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가능한 교육을 또는 아동에 대한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소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떤 교육과 학습의 격차, 차이를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차이가 나중에 노동시장, 즉 취업에서의 차이와 연결된다라면 사실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사회에 큰 불평등한 관계를 낳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앞에서 이 두 가지 얘기들에 관한 뭐 외국 자료들을 좀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IMF에서 보고한 뭐 거시경제, 즉 국가 단위에서 큰 이제 데이터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보면은 맨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먼저 보면 The richer are more mobile. 그러니까 부자일수록 더 재택근무를 하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에 재택근무가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래서 보면 왼쪽 그래프의 왼쪽은 재택근무의 비율입니다. 뭐 원격 근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요. 다음에 세로축은 GDP per capita 그러니까 1인당 소득인 거죠. 1인당 GDP를 봤을 때 보면 거의 우리가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 그러니까 소득과 재택근무의 가능성이 거의 비례하는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중간 정도에 있죠.
다음에 이제 오른쪽 부분은 산업별로 소득 수준과 그다음 재택근무 가능성을 이제 따져본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쪽을 보게 되면은요, 가장 낮은 소득도 낮고, 그다음에 재택근무도 가능성도 낮은 분야는 뭐냐면 숙박과 음식 분야입니다. 어코모데이션, 푸드. 다음에 건설, 교통, 행정, 도소매, 제조, 그다음 보건 및 사회 서비스, 행정 및 국방, 교육, 전문, 금융, 정보통신 순으로 이제 재택근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다음 요 산업분류 안에서 어, 얼마나 이제 많은 소득이 고소득자들이 분포하는지를 이제 색깔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5분위로 나눈 거고요. 1, 2, 3, 4, 5에 5분위로 나누어서 정보통신의 경우는 5쪽에 갔을 때 색깔이 짙죠. 그러니까 정보통신 분야인 고소득자가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재택근무가 매우 용이한 분야인 거고, 가장 재택근무 가능성이 낮은 숙박이나 요식업의 경우는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 또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 대략적으로 이것도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즉 소득이 높아지면서 각 산업별로 소득이 높은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과 재택근무 가능성이 서로 상호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그래프를 보면 왼쪽 그래프에서 이제 파란색이 바로 이 사회 분야들입니다. 이 사회 분야들에서 이제 남성과 여성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저소득이면 경우에 여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어, 중하소득의 경우는 남성이 조금 더 많고, 그다음 중상소득은 여성이 좀 더 많고, 고소득의 경우는 여성이 좀 더 많은 이런 일자리들에 종사하고 있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슈가 되는 건 바로 어, 여성들이 이런 사회 서비스, 즉 대면 접촉을 해야 되는 분야에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를 하고 있다. 남성보다 많이 종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 접촉의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또 하나의 문제는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육아와도 또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연령대와 그다음 교육 수준, 즉 이제 막대 그래프의 색깔로 표현된 것들은 이제 교육 수준입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교육 수준이 높아지는 거여서요. 지금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을 많이 있는 경우들이고,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중학교 정도 아니면 중학교 이하의 이제 학력을 가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가로축은 나이를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요. 다음에 세로축은 원격 근무의 가능성입니다. 원격 근무의 가능성을 보면이고, 그랬을 때 보면 여기서도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확인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원격 근무의 가능성, 재택 근무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다음 어,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낮아집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16에서 29세의 연령으로 봤을 때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동일한 교육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재택근무의 가능성은 조금 더 또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자라면 재택근무라는 하나의 새로운 우리가 대응 가능성이 열립니다만, 그렇지만 여성 그리고 젊은 사람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는, 그리고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이런 재택근무 즉 감염으로부터의 회피 가능성 하나가 사라지는 그런 문제를 낳는다라는 것이죠. 다음 이제 교육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IMF에서 2020년에 나온 자료이고, 우리가 2000년대 겪었던 뭐 사스, 그다음에 메르스,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같은 그런 사실 계속해서 이런 코로나 이전에도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국지적인 확산이었을 뿐이지 우리가 경험은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자, 이런
감염병의 확산이 나타났을 때 감염병 확산 이후에, 즉 years after pandemic event, 감염병 확산 이후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될 겁니다. 취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졸업하고 학교를 마치고 취업을 하면서 어떤 일자리에 가게 될 것인지, 뭐 그리고 취업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등이 이제 궁금해질 수 있죠. 그걸 이제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Advanced Education,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지금 빨간색 선으로 나와 있으니까 졸업한 감염병 발생 이전 기준으로 했을 때 발생한 시점 0이 되면 취업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조금 올라갔다가 뭐 변동들이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완벽하게 회복은 아니더라도 뭐 큰 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점선으로 표현된 거는 이 확률 구간입니다. 그래서 위는 상한 이만큼까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하한 밑에는 이만큼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베이직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초적인 교육만 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고 점점점 하락하면서 취업 확률을 낮추게 됩니다. 취업 확률을 낮추게 되고 특히 시간이 길어질수록 취업의 가능성은 훨씬 더 떨어지게 됩니다. 즉 교육의 차이가 이런 감염병 상황에서의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줬을 때 그랬을 때 교육 수준의 차이에 의해서 취업의 기회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이 자료는 이제 최근 미국의 미시 자료인데요. 밑에 조금 설명들을 제가 일부러 다 넣어놨습니다만 존이라는 이제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제 그곳에서 얻은 이제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가입자를 확인하고 그다음 이 지역 가입자의 거주지의 평균 소득을 계산을 해서 그 평균 소득을 가지고 이제 소득을 추정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전이라는 이 플랫폼을 원격 교육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과연 얼만큼의 사람들이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 그래프의 색깔별로 나열된 건 탑 인컴 퀀타일, 미들 인컴, 버텀 인컴에서 소득 수준을 나눈 거고요. 그랬을 때 보면은 3월까지 큰 차이가 없죠. 큰 차이가 없다가 3월 중순쯤에 미국이 이제 락다운을 하게 되면서 이동 금지가 딱 실행되면서 벌어집니다. 벌어지는데 보면 가장 밑에 버텀 인컴, 미들 인컴,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에 수학 과정을 마치는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되죠. 확연히 차이가 나고 물론 이제 가장 위에 있는 탑 인컴,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수학 과정을 마치는 것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긴 합니다만 그 하락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는 조금 더 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두 가지를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저소득일수록 온라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환경에서 더 불리한 또 케어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득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는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리가 예상 지금 확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단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것들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들을 찾아야 될지가 역시 또 중요한 문제들이 될 것이고요. 제가 여기에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일부 신문 기사를 통해서 학력 격차들이 급격히 벌어지고 있다는 뭐 그런 내용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의 과정들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어떤 불평등이 있게 됐냐라면 노동시장 진입의 이제 이력 현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력은 영어로 이제 히스테리시스인데요. 뭐냐면 처음 진입할 때 좋은 직장을 가져야 계속 좋은 직장을 갖고 아니면 졸업 이후 한 1, 2년 내에 취업을 해야 취업을 유지할 수가 있고 뭐 그런 초기의 어떤 자기의 상황이 이후에 자기의 이제 앞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교육을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이런 감염병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취업이 잘 되는 편이지만 교육이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했죠.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에서 또 하나의 우리가 경험한 현대적인 상황은 뭐냐면 취업하고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 노동자를 일자리에 많이 나올 수 있게 한 것인데
우린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재택근무가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교육에 대한 것들이 어떤 재택으로 계속 진행될 때 지속적인 돌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면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 일들을 이제 여성들이 하게 된다라면 과거 현재까지는 취업 및 육아를 같이 해오는 병행하는 것이었지만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리고 육아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다라면 사실 그거는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사회 분야에서의 노동 인력의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회 분야들은 사실 또 대면 접촉이 많은 분야에서 쉽게 기계로 대체가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뭐 그다음 이제 산업에서의 큰 변화들은 뭐 우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들이죠. IT 관련 산업들이 성장을 할 것이지만 하지만 또 내용상으로는 또 분야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드웨어 분야들은 일정 특정 기간에서 어떤 투자에 대한 감소로 인해서 오히려 성장을 못할 수가 있고 뭐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어떤 분야는 성장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관찰 가능한 것들은 지금 당장 여행, 여객, 공연 산업 등 여기에 뭐 스포츠, 문화 관람과 관련된 산업들은 당분간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뭐 어느 정도 지속될지는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길게는 6년에서 10년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플랫폼 독점 기업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근무를 하고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디지털의 전환이 되면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집중, 네트워크 효과 등에 의한 집중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이런 그랬을 때 이제 정보를 중간에서 매개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화되는 경향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에 대해서 이제 좀 몇 가지 아이디어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